오늘은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런에서의 흥분 전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첫 시간에 자극의 전달 첫 시간에는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원심성, 구심성 뉴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합 뉴런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그 자극을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면 중추신경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결정을 해서 그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걸 전달하는 것이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었죠. 그래서 이 감각 뉴런,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또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이 뉴런들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고요. 결국 그 명령이 만약에 팔을 움직여라, 다리를 움직여라 하는 이동, 운동에 관한 거였다. 그거는 반응기가 근육이 되거든요. 근육이 움직여서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골격근의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골격근, 근육의 수축이라고 했는데 골격근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근육에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고요.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내장을 이루는 근육을 내장근이라고 부르고요.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은 골격근과 내장근의 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좀 특이한 성격이 있어서 심장근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근육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 근육 중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골격근밖에 없어요. 골격근밖에 없습니다. 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골격근의 수축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걸 배울 거고요. 내장근과 심장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런 거를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장근이나 심장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시험을 망쳤어. 너무 슬퍼. 나 살고 싶지 않아. 심장 근육에게 명령해서 심장아 그만 뛰어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죽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점도 있겠죠.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내장근한테 명령해서 위야, 소장아, 대장아 좀 운동을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수의근인 골격근에 대해서만 배우겠습니다. 골격근의 작용 보시면 골격근은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어요. 몸의 움직임,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골격근은 운동 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원심성 뉴런, 중추신경계로부터 결정된 그 명령을 운동 뉴런에 의해서 받아서 수축을 합니다. 수축한다는 건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골격근의 작용 보시면 힘줄에 의해서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으며 두 뼈는 관절과 인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막 힘줄, 관절, 인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외우라고 시험에 내려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좀 용어들을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관절입니다. 관절.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 대한 그림인데요. 관절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뼈를 연결하는 것은 인대예요. 인대. 여러분 이렇게 다리 접질거나 그랬을 때 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두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파열된 거죠. 일부가 손상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고 근육도 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것은 힘줄입니다. 힘줄. 그래서 아까 힘줄에 의해 뼈에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닭고기 특히 닭다리 같은 거 먹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살코기 부분이 근육이잖아요. 먹다 보면은 이렇게 뼈에 붙어 있어서 약간 질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좋아하는데요. 그 부분이 힘줄입니다. 네, 힘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말랑말랑한 뼈 끝에 붙어 있는 연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뼈와 뼈 사이의 그 부분을 관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구부러질 수 있는, 굽힐 수 있는 곳이죠. 뼈와 뼈는 인대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근육은 힘줄에 의해서 뼈와 뼈에 붙어 있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요. 보통은 쌍으로 존재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한 쌍의 근육이 뼈 하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 팔을 굽혔다가 펼 때를 보시면 팔의 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근육이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두박근, 삼두박근. 여러분 이렇게 바디빌딩 같은 거 하면은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두 박근은 근육인데 그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잖아요. 두 군데가 뼈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두박근이라 이름 붙었고요. 삼두박근은 세 군데가 힘줄이 이제 뼈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는데 팔을 굽힐 때는 이두박근의 길이가 짧아져요. 삼두박근은 이완되겠죠. 늘어나요. 그랬다가 팔을 다시 펴게 되면 이두박근이 길이가 길어지고 삼두박근은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한 쌍의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그 뼈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볼 텐데요. 우리 골격근 이렇게 보시면 골격근 근육이 여러 개의 구성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조림 먹어봤죠? 장조림 보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쪽쪽 찢어지잖아요. 찢고 또 찢고 더 작은 단위로 막 찢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일단 근육을 쪽쪽 이렇게 실처럼 찢어보면은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육 섬유의 다발. 근육 섬유 다발을 더 가늘게 보면은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 섬유를 보면은 더 가는 근육 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근육 원섬유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근육 원섬유 수준에서 우리는 근육 수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육 원섬유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근육 섬유가 짧아지는 거고, 근육 섬유 다발이 짧아지는 거고, 결국은 근육이 짧아진다, 수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근육 원섬유를 자세히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단백질성 그런 실처럼 생긴 필라멘트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름 기억해 두세요. 액틴 필라멘트보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좀 굵습니다. 굵고 액틴 필라멘트는 상대적으로 좀 가늘어요. 아주 가끔 요 구성이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근육 섬유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섬유를 기준으로 여러분 꽃이 모여 있는 것을 꽃다발이라고 얘기하죠. 근육 섬유가 모여 있으면 근육 섬유 다발이에요. 근육 섬유 다발이 근육을 이루죠. 근육 섬유를 더 이루고 있는 더 근원이 되는 것이 근육 원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근육 원섬유를 이루고 있고, 근육 원섬유가 근육 섬유를 이루고 있고, 근육 섬유가 모이면 근육 섬유 다발이 되고, 근육 섬유 다발이 근육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수준에서 우리가 볼 거라고 했는데, 근육 원섬유를 자세히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둡고 밝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서 어떤 일정한 마디가 보여요. 마디. 그래서 그것을 근육 원섬유, 마디, 한문으로는 마디 절자를 써서 근절이라고 나온 책도 있을 거예요. 근육 원섬유 마디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칼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근육 원섬유 마디는 이렇게 생겼고요. 단면을 볼 때 단면이 또 종종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단면을 보면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데, 더 큰 동그라미, 굵은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좀 가는 게 액틴 필라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M선, G선, I대, H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육 원섬유의 한 마디예요. 마디를 이루는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지선입니다. 지선. 입안에 지선이 있니? 지선이? 네. 지선. 근육 원섬유의 마디 경계선.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의 끝과 끝을 이루는 게 지선인 거죠. 여러분 알파벳에서 ABCD 제일 끝이 뭐예요? G죠. G, Z. 지선, 알파벳의 제일 끝인 것처럼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도 제일 끝에 있다. 실제로 그래서 이름을 붙은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약자인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알아도
그 단어의 스펠링을 알아도 크게 외우는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만든 말입니다. 알파벳의 제일 끝인 것처럼 지선이 제일 끝에 있다. 근육 원섬유 마디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선이 있어요. 중앙에 있는 선. M선. 여러분 중앙이 뭐죠? 미들의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네, 미들의 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 있는 선은 M선입니다. 중앙에 있는 선은 M선. 우리 지선하고 M선 알았죠? 지선은 양 끝에 있는 거, M선은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M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오신,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M선을 중심으로 붙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는 지선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필라멘트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보시면 마이오신은 굵고 액틴은 가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봤을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둡게 보이는 곳, 암대, 어둡게 보이는 곳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곳을 암대,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A대라고 표시를 해요.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곳.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곳이 A대입니다. 어둡게 보여서 암대라고 얘기해요. 암대의 A의 똑같죠? 또 어둡다는 영어로 뭐예요? dark, 암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피식 웃는 사람들, 네, 괜찮아요.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네, A는 암대, 마이오신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A대에는요, 마이오신만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서 존재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A대 중에서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 A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A대 중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 왜냐하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쳐 있으면 더 어둡거든요. 어두운 A대의 가운데 마이오신만 존재해서 그나마 살짝 밝은 부분이 H대입니다. 모양이 벌써 H죠? 여기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이 부분이 H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에 이름이 있다면 액틴만 존재하는 곳에 이름도 있겠죠. 이 부분. 액틴만 존재하는 이 부분. I대예요. I대는요, 밝게 보여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데다가 액틴이 가늘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명대라고 얘기해요. 액틴만 존재합니다. I대는 밝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밝죠? 네, 뭐 이유 없이 항상 밝습니다. 아이대는 밝아서 명대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근육 엄섬유의 마디 끝을 뭐라고 부른다? 지선, 근육 엄섬유니까 지선과 지선 사이가 한 마디예요. 근육 엄섬유 마디. 중앙에 있는 선, M선, 미들, 중앙에 있는 선. M선에 붙어있는 굵은 필라멘트, 어둡게 보이는 거 마이오신 필라멘트인데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똑같은 어둡게 보이는 암대 뭐였어요?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와 똑같습니다. A대라고 부르고요. A대 중에서 마이오신만 있는 요 구간 뭐라고 불러요? 마이오신만 있는 요 구간? 네, H대라고 부릅니다. H대.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곳은 H대. 네, 그 다음에 액틴만 존재하는 곳은 양 끝에 이 부분 뭐였죠? 지선 양쪽에 있는 I대였습니다. I들은 항상 밝다고 그랬죠? A대, H대, I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액틴과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수축이 되는데 그때 이 구간의 길이도 변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골격근 수축 원리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근육이 어떻게 길이가 어떻게 줄어드냐? 수축할 때 액틴과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액틴이나 마이오신 단독적으로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중첩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 원섬유 한마디의 길이가 짧아지죠. 이것을 근수축이라고 하고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잖아요. 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주설, 영어가 사실 쉽습니다. 슬라이딩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활주설, 미끄러져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겠죠. 겹치는 부분은 별도로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하고 액틴만 있는 곳, I대, 마이오신만 있는 곳, H대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같은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겠죠. 네. A대는 H대 더하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첩 부위니까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 H대가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든 만큼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분의 길이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수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수축될 때요. 얘네가 미끄러져 들어오잖아. 그러면 H대가 이렇게 넓었던 H대가 좁아지거든요. 근수축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 H대는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양쪽에 있는 액틴이 서로 맞닿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늘어나죠. 또 네, 이렇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마이오신 사이로 액틴이 들어갑니다.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게 액틴 필라멘트인데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속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요. 활주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각각 액틴만 있는 곳 I대, 마이오신만 있는 곳 H대의 길이는 줄어들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근육 수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냐? 보시면 마이오신 머리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어요. 좀 징그러운데 이렇게 돌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돌기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기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이오신 이 헤드, 머리에서 모양이 변하기 위해서 ATP를 사용해요. ATP를 분해해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나누면서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잘라지는 그 에너지 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에는 뭐가 필요해요? 네, 에너지. ATP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수축의 에너지원 보시면 당연히 에너지는 ATP로부터 공급받겠죠. ATP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육의 ATP 생성 보시면 다음 보시면 네,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근육에 원래 저장된 ATP가 있어요. 그런데 수축을 할 때 근육에 저장된 ATP는 정말 근육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3초 정도면은 바로 ATP가 소진된대요. 그래서 옆에 ATP가 분해돼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나눠져서 근육 수축을 해야 되는데 ATP가 금방 뭐 3초 안에 다 소진돼 버리니까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애가 옆에 붙어 있어요. ATP 옆에 존재하다가 크레아틴 인산은 크레아틴에 인산이 붙어 있는 애거든요. ATP가 ADP로 이렇게 인산을 잃어버리면 크레아틴 인산이 자기의 인산을 ADP한테 줍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어요. 크레아틴은 인산을 띄워줬으니까 자기는 그냥 크레아틴이 됩니다. 이렇게 크레아틴 인산이 자신의 피를 ADP한테 줘서 자기는 크레아틴이 되면서 ATP를 또 만드는 거죠. 그 ATP를 이용해서 근육 수축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의아할 거야. 아니 뭐하러 그래요? 선생님 세포호흡하면 되잖아요.
근육에 저장되거나 혈액으로부터 공급되는 포도당, 산소, 또 아미노산, 지방산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되는데 뭐하러 크레아틴, 인산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포호흡을 해서 ATP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초식동물이야. 근데 육식동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어. 그런데 세포호흡 하는 동안 기다려. 너 못 뛰어. 이렇게 하면 다 잡아먹히겠죠.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면 바로 근수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ATP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가 공급되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크레아틴, 인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분해되면서 ATP를 막 이렇게 재생성하는 동안 세포호흡 경로가 작동을 하면서 ATP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지방도 분해가 되고 근육에 저장된 아미노산도 사용되고 혈액에서 흐르던 포도당이 근육으로 가가지고 소비가 되면서 세포호흡에 사용되면서 ATP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증가했을 때 운동하면은 혈당이 낮아지는 원리도 역시 이것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산소도 이용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막 달리기 같은 거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고 막 숨이 차잖아요. 산소 부채라고 세포호흡할 때 산소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세포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젖산 발효를 하는 일이 있어요. 젖산 발효. 여러분 수능 특강 쪽날개 개념 체크에 나와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일단 산소 없이 그냥 ATP를 만드는 젖산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젖산이 이제 근육에 축적되게 돼가지고 얘가 물을 흡수해서 좀 팽창하면서 근육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운동 후에도 막 산소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숨이 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육 골격근의 구조, 근육 수축의 원리, 근육 원섬유 마디를 이루고 있는 각 부위의 명칭, 그리고 근육 수축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육이 수축할 때 각 A대, I대, H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보고 탐구 자료 살펴보기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